9월 27일 수요일 상암동 클라스 시작합니다. 네,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더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5도, 광주 26도, 대구 27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네, 요 며칠 비가 오고 흐린 날이 이어졌지만 추석 연휴에는 내내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다만 내일 이른 아침에는 짙은 안개가 예상되니까요. 새벽에 운전해서 이제 고향 가시거나 하시는 분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정말 연휴 내내 운전 정말 꼭 좀 조심해 주세요. 자, 추석 연휴 하루 앞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국내의 뉴스, 경제 정보 그리고 연예계 뉴스까지 꽉 채워 준비했습니다. 상클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생방송 상암동 클라스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지금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락 이슈 이재승 기자, 김태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건 일부러 이렇게 딱 안경을, 정확한. 그렇습니다. 제 만물 석사로서. 네. 네, 오늘도 척척 석사가 알기 쉽게 꼭 알아야 될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이재승 기자, 오늘 첫 번째 이슈 뭘까요? 네, 첫 번째는요. 793자 기각 사유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이 법원은 기각 사유를 이례적으로 길게 발표를 했는데 한마디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적다고 봤습니다. 영상 보시죠. 자, 기각 결정 이후에 이 대표가 구치소를 걸어 나오는 게 아니지 휠체어를 타고 네네. 이동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오늘 새벽 3시 50분쯤이었습니다. 이후에는 휠체어에서 내려서 직접 걷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는데 자, 늦은 시간이었지만 지지자들의 환호가 이어졌고요. 민주당 의원 등과 악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악수하는 과정도 우리가 살펴보면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있었고 또 뒤쪽으로 어제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 홍익표 의원의 모습도 살짝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네. 자, 구치소를 나온 이 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예.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제 저희 특보로 전해드렸지만 어제 오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하고 꼬박 18시간 만인 오늘 새벽 3시 50분쯤에 이제 구치소를 빠져나온 거군요. 네. 이 혐의별로 쟁점이 여러 개였는데 그 쟁점마다 영장판사의 판단이 조금씩은 달랐죠. 네, 그렇습니다. 자, 검찰이 제시한 혐의는 크게 3가지였는데요. 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방북 비용 대납, 그리고 검사를 사칭해 허위 증언 요구한 혐의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법원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이 됐다라고 봤지만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증거인멸과 도주 가능성이 없다는 이재명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결국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다소 당혹스러운 상황일 텐데 또 입장이 나온 게 있을까요? 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 대변인이 논평을 냈는데요. 이 법원의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서 휘둘렸다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두고두고 5점으로 기억될 것이다라고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애초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오전에 서울역 등지에서 규성객을 배웅할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 영장 기각 소식에 이 일정도 취소했습니다. 뭐 민주당은 지금 일단은 한시름 놓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뒤숭숭하기는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 새 원내대표에 뽑힌 홍익표 의원이 조금 전에 최고위 회의에서 한 말이 전해졌습니다. 예. 자,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고요. 또 실무 책임자인 한동훈 법무장관의 파면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어제 당선 직후에 홍 원내대표는 이 대표 체포 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이재명 체제는 강화가 되겠지만 당분간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들어온 소식이네요.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고 또 실무 책임자인 한동훈 법무장관의 파면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뭐 새로운 어떤 시발점이 될 것인지 아니면 내홍을 조금 다잡을 수 있을 것인지 뭐 기각을 받아든 민주당이든 또 국민의힘이든
계속해서 뭔가 뒤숭숭한 상황이 이어질 것 같고 아침에 계속 발언이 나오더라고요. 네. 오늘 새벽 법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대표는 일단 단식 중단 후에 치료를 받던 녹색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앞으로 검찰이 보강 수사를 이어갈 전망인데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신경전은 당분간 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잘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은 라켓 부수고 악수 거부입니다. 아, 이거 온라인에 네. 정말 많이 퍼졌더라고요. 네, 그렇죠. 신사의 스포츠로 불리는 테니스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권순우 선수가 보인 행동부터 영상으로 보시죠. 네, 바로 보죠. 자, 세트 스코어 1대2로 진 권순우가 일단 경기 모습이고 자, 경기가 끝났죠. 예. 자, 그러자마자 코트에 라켓을 여러 번 강하게 내리칩니다. 화풀이 하듯 부러진 라켓을 내동댕이에 치고요. 아이고. 테니스 에티켓으로 상대가 건네는 그런 악수와 인사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런 것도 그냥 못 본 채 그냥 무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나가는 모습까지도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몇 짐 번을 챙기다가 내리치죠. 다시 또 바닥에 휘두르더라고요. 네, 지금 네. 상대 선수 삼레즈 선수가 다가와서 악수를 좀 청하는 모습인데 네. 지금 눈길도 주지 않고 일단 좀 무시하는 권순우 선수의 굉장히 모습이 좀 막 보입니다. 화가 풀리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모습이죠. 네, 뭐 상대 선수 입장에서도 되게 무안했을 것 같아요. 네. 참 이 테니스가 네. 또 아까도 뭐 신사의 스포츠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네. 매너라는 게 중요하기도 하고 사실 이 정신력이나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 경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우리 정하원 앵커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내에서 테니스 전도사로 알릴 정도로 굉장히 테니스 많이 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은 좀 더 좀 안타깝게 좀 느꼈겠다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안타까웠어요. 네, 본인은 전혀 그런 비매너 없이 치시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테니스 치다 보면 네. 감정적으로 격해질 때가 있긴 있어요. 그리고 네. 권순우 선수 말고 네. 다른 세계적인 선수들도 코트에서 저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그건 조금 이렇게 심리전이나 어떤 정신력에서 오히려 밀린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국제 무대에서는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상대 선수가 태국 선수죠. 세계 랭킹이 권순우 선수보다 훨씬 낮은 선수라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세계 112위 권순우보다 랭킹이 500계단 이상 낮습니다. 현장에서는 야유가 터져 나왔고요. 또 이 장면이 소셜 미디어를 타고 해외에 빠르게 번지면서 계속해서 봐도 조금 안타까운 상황인데 예. 해외에서 영상이 퍼지면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일단은 뭐 권순우 선수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중국 현지 언론이 이런 분석도 내놨어요. 네. 병역 혜택과 연결해서 이걸 못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지다 보니까 화가 더 난 거다. 네. 이런 해석도 내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올림픽 메달과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면 군 면제를 받게 되는데요. 예. 여기에 그 메달별로 포상금도 받습니다. 예. 또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은 군 면제는 없지만 포상금으로 선수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또 권순우 선수가 폭발한 이유가 단순히 경기에 져서는 아니다라는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이건 네. 또 어떤 내용인 건가요? 네, 그 상대 태국 선수의 교묘한 비매너가 원인이다라는 일부 분석도 있습니다. 네. 중국 포털 사이트 소우닷컴에 따르면은 태국 선수가 규정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권순우의 심기를 건드렸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를 예로 1세트 후에 약 10여 분간 길게 자리를 비우면서 권순우의 심기를 좀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거고요. 네네. 3세트에서는 권순우가 상승세를 타자 교묘하게 규정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갑자기 허벅지 쪽에 통증을 느꼈다면서 메디컬 타임아웃을 요청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과격한 행동을 한 게 정당화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은 듭니다. 네. 근데 결국 논란이 엄청나게 커지자 어제 권순우 선수가 태국 대표팀을 직접 찾아가서 사과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에 상대 태국 선수를 만나서 사과를 했다고 하고요. 또 어제 오후에는 국가대표 선수로서 하지 말았어야 할 경솔한 행동이었다면서 자필 사과문도 냈습니다. 네, 지금 사과문 이거군요. 보면요. 자, 경기 후에 보인 행동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모든 행동에 신중을 기하겠다라고 하면서 사과드린다는 말 굉장히 많이 저 사과문에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뭐 나몰라라 하지 않는 모습은 좀 이렇게 좀 잘 무마시키려는 그런 네. 모습은 인상 깊은데 네. 이 역도 영웅이죠.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이 권순우 선수의 행동에 유감을 또 표명했어요. 네, 그 장 차관은 이 권 선수의 행동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라고 밝히고 아시안게임 선수단에게 국가대표로서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한편 이 권순우의 여자친구죠. 그룹 원더걸스 출신 가수 유빈도 덩달아 구설에 휘말렸는데요. 유빈의 계정에는
악성 댓글이 계속해서 달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 권순우 선수가 오늘 홍선찬 선수와 함께 한 조를 이뤄서 남자 복식 경기를 할 예정인데 일단 네. 오늘 경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신사적으로 원칙에 맞게 잘 치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 또 심리전에 휘말리지 않고 본인의 실력대로 원래 실력이 우수한 선수니까요. 네. 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미란 차관이 말한 대로 이게 뭐 다른 무슨 게임이었으면 모르겠어요. 그냥 일반적인 게임. 근데 이거는 국가별로 대표하는. 태극기를 달고 네. 나온 것이고 또 많은 어린이들도 보고 있잖아요. 꿈나무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조금 감안해서 네. 좀 신사적인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팬으로서 한마디를 하고 싶네요. 네네. 자, 다음 이슈 또 전해주시죠. 네, 다음은요. 극우 논란 난타전 예고입니다. 자, 오늘 국회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요. 예. 여야는 극우 논란을 불러온 신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자, 신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서면 질의에서 홍보도 장군 홍상 이전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요. 공산주의 역사 흐름 속에서 김일성 공산당의 뿌리가 되는 공산당 당원이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말한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 건데요. 과거 발언도 들어보시죠. 예. 그 뒤에는 자유시 거기에서 거의 1,500명 되는 우리 독립군의 씨가 마르는데 주역이었습니다. 네, 이런 홍범도 장군 공산주의 이력 논란에 대해서 이종찬 광복회장도 입장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자, 내용을 좀 보면요. 이종찬 광복회장은 1920년대 미국 언론 기사를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네, 들어보죠. 한국 국민은 독립만이 목적이다. 공산당에 지금 가입하고 있는 사람들 진짜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독립운동하는 방편으로 가는 거다. 이게 있어요. 네, 자 그러면서 지금 잣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면서 이같이 주장을 한 건데요. 이종찬 회장은 또 육사의 뿌리는 일제강점기 독립군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말고도 네. 신 후보자의 역사관과 관련한 논란이 또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신 후보자가 과거 대한제국이 존속한다고 해서 일제보다 행복했다고 확신할 수 있나라는 이런 말을 또 했고요. 자, 12.12는 나라 구하는 일, 5.16은 혁명이라고 하는 등 여러 발언들이 오늘 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극우 성향 집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하했던 발언도 야당의 집중 추궁이 예상이 되는데 이 내용도 들어보시죠. 네. 불건 도적 문재인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69년 전 저 붉은 도둑들을 쓸어버리고 자유 통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네, 오늘 청문회에서 야당은 신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부각시킬 계획이고요. 반면에 여당은 일부 과한 발언은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인사라며 엄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과거에 어떤 행사에서 했던 발언들이 요새는 다 남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모르겠습니다. 공식 석상에서도 발언 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도 그런 생각도 드는 것 네, 같아요. 정말요. 오늘 신원식 후보자 청문회에 이어서 향후에 뭐 이제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 또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쭉 이어질 텐데 여야가 엄청나게 격돌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당연히 듭니다. 네. 뭐 이제 야당은 후보자 전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요. 또 네. 이들의 전문성을 내세워서 괜찮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여당의 어떤 충돌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이재명 당대표의 그 기각까지 맞물려서 어떻게 좀 이게 청문회 국면까지 퍼질지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국회 상황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재승 기자 잘 들었고요. 이어서 지금 이 시각 모바일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인 기자 전해주세요. 네, 누리꾼들의 이목을 끈 그 소식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신호대기 중인 차 발로 퍽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차량이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차 뒤로 뒷짐을 지고 지나가던 남성, 갑자기 발로 차를 3개 차고 지나갔습니다. 차가 이렇게 살짝 흔들릴 정도였는데요. 굉장히 세게 쳤는데요.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발로 이렇게 찬 것 같은데 지금 저 횡단보도 신호가 혹시 초록불이었던 건가요? 아니요. 자세히 보면
화면 왼쪽에 지금 나옵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은 오. 빨간불이었습니다. 빨간불이네요. 네, 이 남성 보행자 신호를 무시한 채 무단횡단을 한 건데요. 이 영상을 올린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는 발로 찰 때 충격이 커서 뒷차가 박은 줄 알았다면서 바로 쫓아가 이 남성을 잡았다고 합니다. 이 남성 왜 찼냐고 물어보니까 답 없이 쳐다보기만 했다는데요. 그런데 경찰이 오자 왜 발로 찼는지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라면서 정신병원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약을 못 먹었다고 변명했다고 합니다. 사과라고 해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는데요. 결국 운전자는 보상 필요 없으니까 잘 마무리해달라고 경찰에게 부탁한 뒤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 같으신지 궁금한데요. 황당한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요즘 길거리 다니는 게 무서울 정도 재물 손괴죄로 신고했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요. 홍 박사 챌린지 엇갈리는 반응입니다. 그쪽도 홍 박사님을 아세요? 네, 이 노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요새 소셜미디어에서 난리더라고요. 예, 개그맨 조훈의 북캐릭터, 북캐라고 하죠. 조주봉의 홍 박사님을 아세요라는 노래입니다. 네, 뭐 저는 실은 홍 박사님을 잘 모르고서 이 박사를 많이 알았는데 네, 그 중독성 있는 멜로디에 아주 익살스러운 그런 걸 더해지면서 굉장히 요즘 인기를 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또 요즘에 홍 박사 챌린지라면서 이 춤을 따라하는 게 이제 소셜미디어에 지금 나오고 있는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근데 이 노래 가사와 춤이 미성년자들에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부 가사와 춤에 신체 일부를 강조하는 듯한 표현이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맘카페를 중심으로 학부모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개그맨 조훈은 19금 개그를 노래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기를 끌면서 성인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이 노래와 춤을 따라하니까 논란이 된 겁니다. 그렇죠. 뭐 소셜미디어에서 이런 챌린지가 유행하면 아이들이 더 많이 접하니까요. 근데 이 와중에 또 국토교통부가 이 노래를 패러디한 것도 도마에 오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국토부는 공식 소셜미디어에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홍보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이 글인데요. 그쪽도 추석 톨비 공짜인 거 아세요?라며 홍 박사 노래 일부를 패러디한 겁니다. 네. 이를 두고 국가기관에서 쓰기는 좀 그렇다. 전체 가사 안 보고 쓴 것 같다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노래를 두고 누리꾼들 반응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유머로 넘겨도 될 텐데 비난받을 내용은 아닌 듯 19금 유머가 담긴 만큼 아이들에게는 부적절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가결이 뭔가요? 검색량 폭증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글입니다. 가결 뜻이 무엇이냐라면서 자세히 알려달라고 적혀 있는데요. 또 다른 포털 사이트에서는 가결 뜻, 부결 뜻 등 검색어들이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검색창에 단어 뜻을 질문하면서 자동으로 관련어에 뜬 건데요. 이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이처럼 단어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문해력 저하 현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사흘, 무료하다, 심심한 사과 등의 뜻을 묻는 게시글들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뭐 무료하다가 값을 매기지 않는 공짜를 뜻하는 줄 알았다라든지 사흘이 4일 아니냐라는 반응도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MZ세대 어휘력 테스트라는 것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그리 어려운 단어들이 아니에요. 뭐 금일, 궁핍하다, 사흘 이런 단어들인데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일상에서 은어와 줄임말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OECD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본 문맹률이 1%에 가깝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글자를 읽거나 쓸 줄 안다는 건데요. 그런데 문장이나 단어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실질 문맹률은 75%에 달한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요즘 사람들 책을 잘 읽지 않아서 그런 건지 심각하다. 검색해서 알아보는 건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광크리 뉴스는 여러분들의 사연과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 옆으로 전화번호, 카톡 제보창 그리고 메일 주소 나가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지금까지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10시 18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윤정식 기자와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내일부터 추석 연휴 시작인데 뭐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지만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찾는 관광객 많은 시기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29일부터요. 다음 주 금요일 10월 6일까지 8일 동안이요. 네. 이 중국 같은 경우도 이 최대 명절, 중추절, 국경절입니다. 아,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나가보면 외국인들 상당히 많거든요. 네. 자, 그런데 연휴 때 훨씬 더 많이 들어온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는 이겁니다. 명동 바가지 요금 잡는 묘수는인데요. 네. 자, 이 키워드에 나왔다시피 명동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명동 상점들이 코로나19 때 거의 존폐 위기까지 갔었거든요. 네네.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니까 이제 장사를 할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요즘 다시 조금씩 살아나고 있죠. 네. 자, 그런데 요즘 이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다 보니까 이들을 상대로 한 바가지 요금이 논란입니다. 제가 현장을 어떻게 바가지가 쓰이고 있는지 살펴보고 왔는데요. 준비한 영상 보겠습니다. 예. 형형색색의 여행 가방을 밀고 다니는 사람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명동 한복판을 오갑니다. 이들의 발길을 붙잡은 건 바로 떡볶이, 호떡, 꼬치, 오징어, 군밤 등 다양한 길거리 음식들입니다. I like the fact that there are a lot of street foods and a lot of stores like this. That's the thing that I like here. 문제는 가격입니다. 구운 오징어 한 장에 10,000원, 크레페는 9,000원, 꼬치는 한 개 5,000원입니다. 그나마 최근 일부 내린 가격입니다. 사 먹는 사람 대부분은 길거리 음식 물가를 모르는 외국인입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은 어떻게 느낄까? 조금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값이 가격이는 통거빵 먹고 있었어요. 여기서 3개는 4,000원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동네에서 뭐 3개는 2,000원이요. 그래서 약간 너무 달라요. 노골적인 바가지 요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외국인한테는 10장 1센트에 10,000원을 파는 것을 한 장에 10,000원씩 파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모르고 샀는데, 그다음에 모르고 샀는데 본인들 요즘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금방 다 알아요. 예, 아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억울한 거죠. 서울 중구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음 달부터 명동 전체에 가격 표시제를 의무화한 겁니다. 가격을 좀 명확히 표시를 하게 되면 본인이 판단했을 때 비싸면 안 사면 되니까 그럼 바가지 논란이 일단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다. 의무화 대상에 노점은 빠집니다. 저희는 가격 표시제가 의무제는 아니에요. 가격 정당하게 놓고 손님들한테 바가지 안 씌우고 그냥 가격 표시제로 그냥 가격 다 해놓고 표시를 하자. 그런데 표시된 가격 자체가 너무 비쌉니다. 이유를 노점에 물어봤습니다. 저희 지금 오뎅 저거 2,000원짜리 파는 거예요. 종로에서 그 쭈글쭈글한 오뎅 있죠. 500원, 1,000원 파는 거, 1,000원 파는 거. 그거랑 오뎅 자체가 틀려요. 오뎅 질이 다르다. 예. 네, 현장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 명동 상권이 코로나 이후로 좀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인데 저렇게 먹거리가 너무 비싼 게 또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실제 한번 어느 정도 비싼지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네. 자, 명동 노점 음식과 같은 음식을 파는 이 프랜차이즈 가게들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자, 일단은 명동 노점. 자, 핫도그 같은 경우에는 이 5,000원, 그리고 프랜차이즈는 2,600원.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그리고 크레페는 9,000원, 5,800원. 그리고 요즘 뜨는 이 간식이죠. 탕후루. 예, 이거는 5,000원, 3,000원. 거의 대부분이 한 2배 정도가 비쌉니다. 자, 그런데 명동 노점에 계신 이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들 얘기는 아니 이거 물가 요즘 많이 오른 거 다들 알고 있지 않느냐.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올린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물가가 오른 거는 거의 다들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희도 이렇게 프랜차이즈 가게분들하고 어느 정도 가격 차이가 나는지 그걸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네, 저 비싼 가격을 고수한다는 건 사실상 내국인 고객은 포기했다라고 봐도 되는 거네요. 실제 현장에서 제가 봤을 때 내국인이 이 길거리에서 뭔가를 먹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없었거든요. 자, 그냥 걸어 다니다가 뭐 이렇게 가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있어도 사 먹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은 외국인에 철저하게 의존을 하고 있는 상권이라는 얘기예요. 명동이요, 지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뭔가요? 자, 사실 명동은 이 쇼핑의 중심지죠. 관광지라기보다는 쇼핑의 중심지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 외국인들 명동이 아닌 다른 곳에서 쇼핑을 더 선호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 최근 외국인들 사이에서 핫플레이스로 뜬 백화점을 제가 한번 또 다녀와 봤습니다. 영상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네. 인파로 가득 찬 서울 여의도의 한 대형 백화점입니다. 의류 매장과 카페가 들어서 있는 지하층을 다니는 사람의 절반가량은 외국인입니다. 한켠에 늘어서 있는 줄로 가봤습니다. 아, 여기 텍스 리펀드를 받는데 보니까 여기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서 계세요. 근데 이쪽도, 와, 여기도 이렇게 지금 줄이 많이 서 계십니다. 이곳에서 쇼핑 후 개별 소비세 등을 돌려받으려는 외국인들입니다. 이 백화점의 전체 매출 중 약 11%는 외국인이 맡고 있습니다. 대부분 명동은 다녀온 사람들인데 이미 바가지 요금 논란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비싸요, 거기 명동에서. 소셜미디어에서 봤어요. 그런 비디오 말했어요. 이 동네 너무 비싸서. So maybe they can set their self the price, what they want. Yeah, but we don't know that. 명동 바가지를 피해 백화점에서 쇼핑을 했다는 말도 나옵니다. I heard about this. You heard about that? Yes. Yeah, I do not like this. The reason I'm here, just to walk around, shop. 이들 대부분은 가이드북 대신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으로 여행 정보를 찾습니다. 비싼 가격에 비해 맛은 썩 좋지 않다는 평가부터 남대문을 가면 비슷한 음식이 더 싸다는 정보까지 자세히 올라와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느끼고 겪은 정보들을 공유하는 외국인들은 차츰 관광과 쇼핑의 선택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아까 그 여성 독일 관광객이 명동 바가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명동은 걷기만 했다라고 한 말을 좀 잘 새겨 들을 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도 서울 하면 명동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좀 분산되고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성수동, 압구정동 그리고 홍대 입구 이런 곳들이 좀 대표적인 곳입니다. 자, 예전에 이런 곳들은 일부 개인 자격으로 들어온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아가는 뭐 이런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은 중국인 아니면 동남아 단체 관광객들도 그쪽을 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BC카드에서 자료를 하나 내놨습니다. 이 서울 주요 상권에서 외국인이 쓴 카드 매출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자, 외국인 관광객이 절정이었었던 때가 이 바로 코로나19 유행 직전이죠. 그러니까 2019년 8월인데 그때하고 비교해서 최근에 매출이 얼마만큼 늘었는지를 지역별로 이제 나눠놓은 겁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게 이제 명동입니다. 자, 코로나19 전 대비로 했을 때 42% 정도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많이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45%, 뭐 거의 비슷합니다. 늘어나긴 했지만요. 자, 그리고 강남역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거의 한 5% 수준, 그러니까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던 곳이죠. 자, 그런데 중국인 관광객이 들어온 다음에 뭐 늘어나긴 했지만 여기도 회복되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수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수동의 경우 자, 지금 826%. 자, 그러니까 2019년 대비 800% 넘게 코로나19 때도 늘어났는데요. 자, 중국인 관광객이 들어온 다음서부터는 1000%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됐다라고 하면 이제 중국인 관광객 한번 살펴보려면 성수동으로 가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명동의 중심으로
관광했던 그런 트렌드가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조금은 옅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좀 보고 그리고 또 소셜미디어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면요. 예. 자, 명동이 이제는 관광 1번지 자리를 좀 지키는 게 쉽지는 않겠구나라는 느낌이 옵니다. 근데 아까 그 서울 중구청에서도 나와서 같이 둘러보셨잖아요. 그 가격 표시제 이게 좀 효과가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이 계란빵을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 지금 명동에서 한 개에 2,000원씩 팔리고 있거든요. 네. 자, 가격 표시제가 잘만 시행이 된다면 이걸 누군가가 3,000원, 4,000원으로 바가지 씌우는 거는 이제는 좀 막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예.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미 비싼 가격에 지금 팔리고 있는 거 이거를 어떻게 조금 더 내리느냐라는 겁니다. 지자체도 가격을 올리고 내리는 거 이거는 상인들한테 함부로 말을 못 하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 지금 명동에서는 어느 노점을 가더라도 계란빵을 예로 했을 때 모두 다 2,000원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걸 가격을 표시는 계속 하되 경쟁까지 좀 유도를 해서 1,500원, 1,300원 하는 노점이 좀 생겨나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그 출발이 가격 표시제가 좀 있으면 올리는 것까지는 일단은 막을 수 있으니까. 분명히 효과는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도 두 분 뽑아서 영화 예매권 2매씩 드리는 깜짝 퀴즈 준비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늘고 있는 바가지 요금. 자, 10월부터 이 바가지 요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 중구청이 명동에 의무화하기로 한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1번 가격 표시제, 2번 품질 표시제, 3번 성분 표시제. 자, 지금 상암동 클래스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실시간 댓글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방송 말미에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윤정식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구촌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월드클래스입니다. 대낮에 범죄자들이 그것도 무리를 지어 무기를 들고 활보하는데 그 모습을 시민들이 열렬하게 응원하는 황당한 현장이 포착됐습니다. 함께 멕시코로 가보시죠. 방탄조끼와 군복 차림의 남성들이 차를 타고 도로를 누빕니다. 자세히 보면 소총도 보이고요.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 무기들이 잔뜩 실려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지나가는 길목마다 주민들이 때로 몰려나와 열렬한 환호를 보냅니다. 심지어 우리의 영웅들이라는 응원 구호까지 쏟아졌는데요. 얼핏 국가 원수나 국빈이 벌이는 시가행진 같지만 사실 이들은 멕시코의 악명 높은 마약 갱단 조직원들입니다. 마치 열병식을 연상케 하는 깜짝 행사를 벌인 건데요. 일부 현지 언론은 조직원들이 시가행진을 위해 주민들을 강제로 동원한 걸로 보인다고 보도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멕시코의 마약 갱단은 각종 악행을 일삼으면서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서 민심 장악력,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갱단을 상대로 범죄와의 전쟁을 벌이던 현직 시장이 납치되는 등 치안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 멕시코에선 이런 범죄 집단이 실세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있는 한 놀이공원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도끼 모양으로 생긴 벌목공이란 이름의 놀이기구가 탑승객을 태운 채 갑자기 멈춰선 건데요. 하필 높이 22m 꼭대기 지점에서 그것도 180도로 뒤집힌 상태로 정지했습니다. 거꾸로 매달린 채 공포에 떨어야 했던 탑승객들. 제발 내려주세요. 토할 것 같아요. 아우성이 쏟아졌는데요. 30여 분 만에 간신히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일부 탑승객이 저림 증상과 가슴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놀이공원 측이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둥글고 납작한 지름 5cm의 돌, 수면과 20도 각도, 그리고 초속 2.5m 이상의 속도. 이게 과연 무슨 공식일까요? 이걸 잘 기억하고 있는다면 이 대회에서 대활약을 펼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남성이 물가에서 힘차게 돌을 던집니다. 통통통. 둘이 물 위로 여러 번 튀기다가 꼬르르 가라앉는데요. 다들 한 번쯤은 해본 적이 있으시죠? 물수제비 뜨기입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물수제비 뜨기 세계대회가 열렸는데요. 궂은 날씨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래봬도 세계에서 참가자가 속출하는 인기 대회라고 하네요. 자, 준비하시고 날리세요. 보통은 어디 놀러 가서 심심풀이로 하는 건데
세상에 이렇게 진지하게 임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까 싶죠. 돌이 가라앉기 전까지 얼마나 많이 또 얼마나 먼 거리를 튀기는지 평가해 우승자를 가린다고 하는데요. 이 대회가 생긴 뒤 돌을 100m나 보내고 90여 번이나 튀겨 기네스북에 등재된 선수가 있다고 합니다. 물수제비뜨기, 고대 그리스 때도 이 놀이를 했던 기록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고요. 계속해서 비즈니스 클래스가 이어집니다. 부산은 꽤 맑은데 서울은 아주 흐릿흐릿하네요. 네. 이번엔 기업 소식과 최신 소비자 트렌드 알아보는 비즈니스 클래스 시간입니다. 경제산업부 이상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상화 기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이 2달 전에 소개했던 청년 창업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성과가 나왔나요? 그러게요. 네, 맞습니다. 지역의 특색을 살려 청년 사업을 돕는 프로젝트를 소개했었죠. 고용노동부와 기업들이 지원하는 로컬 파이오니어 스쿨이었는데요. 지난 6월부터 진행됐던 이 프로그램이 마쳤고 청년들이 실제로 사업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발표 행사가 열려서 다녀와 봤습니다. 로컬 파이오니어, 지역의 개척자잖아요. 네. 그야말로 지역 특색을 살린 색다른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우수 팀은 강릉을 기반으로 한 팀이었습니다. 강릉. 강릉 또 유명 관광지고 초당 순두부도 생각나고 그다음에 이 소나무가 도시의 상징이잖아요. 잘하시네요. 네, 솔향 강릉. 네네. 네, 맞습니다. 소나무가 유명한 강릉이죠. 그래서 이 팀은 소나무 꽃가루인 송화가루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봄에 꽃가루가 날리는 걸 귀찮아할 게 아니라 사업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역발상을 한 겁니다. 강릉의 커피가 유명하니 지역의 송화가루를 가지고 송화커피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로컬 파이오니어 스쿨에서는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과정 그리고 마케팅하는 방식까지 멘토들이 모여 노하우를 전수했습니다. 이 팀은 진척도가 빠른데요. 실제 구체화해서 판매도 시작했습니다. 이 팀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송화 자체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예 먹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차에 날리는 봄철에 그러한 것들로만 알고 있는데 만들고 나니까 이제 요 송화커피 자체가 너무 잘 되고 있어서 8월 달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 송화커피가 훨씬 더 많이 나갔거든요. 오,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 더 많이 나간다고. 근데 솔향이 나는 커피 되게 뭔가 향긋하고 산뜻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가져와서 저도 먹어봤는데요.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이 밖에도 뭐 요즘 우리나라를 찾는 해외 여행객들이 DMZ 관광을 자주 하는데요. 네. 한 팀은 지역 농장들과 협업해서 파주 특산품인 장당콩을 압축 추출해 만든 콩기름 제품을 선보였고요. 그 모양이 예쁘지 않아서 버려지는 못난이 야채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을 두고 하는 프로젝트도 있었습니다. 강원에서 나오는 벌통의 밀랍으로 친환경 서프보드용 왁스를 만드는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에 심사위원들도 놀랐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청년들답게 되게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고 이후에 오늘 최종 선정된 팀들 중에 사업화가 가능한 팀들도 많이 보여서 저희가 이후에도 기회가 된다면 더 추가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네, 정부에서는 내년에도 이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청년들은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 기업 ESG 지원 사업은 기업들이 청년들의 직무 능력 향상이라든지 창업 지원이라든지 청년들이 취업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현재 25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내년에는 한 30개 프로그램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인데요. 네, 실제로도 이런 로컬 창업 기업들이 오랫동안 살아남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으니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서울 연희동에서 참여자의 아이디어와 로컬 기업들에 대한 전시도 진행 중인데요. 나들이 삼아 구경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저는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그 청년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보니까 또 어떤 아이디어들이 나올지 기대도 되고요. 네. 다음 소식은 또 뭘까요? 네, 다음 소식은 경상남도 산청군에서 열리는 엑스포 소식입니다.
지리산이 있는 산청, 물 맑고 공기 좋기로 유명하죠. 네. 무엇보다 한방 약초가 많이 나는 지역으로도 유명한데요. 올해는 동의보감이 만들어진 지 410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딱 10년 전 2013년에 동의보감 400주년을 맞이해서 산청에서 한방 엑스포가 열렸는데요. 올해 10년 만에 엑스포가 또 열렸습니다. 우리 전통의학의 우수성과 웰니스 산업을 알리는 정부 승인 세계 전통의학 항노화 엑스포인데요. 지난 15일 개막식을 열었고 다음 달 19일까지 지리산 자락에 있는 산청군 동의보감촌에서 열립니다. 노화 방지에 대한 학술 대회도 열리고 콘서트도 이어지면서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물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약초를 체험하고 구입할 수도 있고 노화 방지와 스트레스 해소용 한방 기기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다고 합니다. 개막한 지 열흘 만에 관람객이 3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하니까요. 또 기업들의 수출 상담회가 진행돼서 52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추석 연휴에 가족과 함께 둘러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비즈니스 클래스였습니다. 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엔 국내 최고의 연예 전문 기자들이 연예계 뜨거운 이슈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JTBC 엔터뉴스팀의 황소영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소식은 준비된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데뷔 15주년 아이유 팬 콘서트 열다. 와, 가수 아이유가 벌써 데뷔 15주년이에요. 지난 주말에 팬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고요. 네, 가수 아이유 씨는 이제 국민 여동생이라는 수식어로 맞아요. 불리면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현재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15년 지나도 여전히 국민 여동생이잖아요. 네네. 이제는 국민 가수라는 타이틀이 더 걸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아이유 씨는 지난 주말 이틀 동안 서울 체조 경기장에서 데뷔 15주년 기념 팬 콘서트를 열었는데요. 2019년 데뷔 11주년 팬미팅 후 4년 만에 열리는 오프라인 이벤트였습니다. 공식 팬클럽 유엔아를 대상으로 실시한 선예매 시작부터 전선 매진으로 당시 최고 동시 접속자 수가 35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엄청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이번 팬 콘서트는 아이유 씨가 데뷔 후 처음 시도하는 형식이자 팬미팅과 콘서트 그 중간의 무드로 진행되는 만큼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인 구성 역시 아티스트인 아이유 씨와 팬클럽 유엔아를 합친 이름이죠. 아이유에나라는 유니버스 안에서 함께 유용해온 추억을 되새기면서 또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구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거 티켓팅에 성공해가지고 좋아했던 지인들이 몇 명 있어요. 그 스토리에 인별그램 스토리에 막 올리더라고요. 콘서트 현장 모습을. 또 그것만 봐도 왜 아이유 씨가 콘서트 장인이라고 하는지 아까 막 종이 쏟아지는 거 한번 맞아보고 네. 싶어요. 네네네. 그거를 오롯이 저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번 팬 콘서트 정말 굉장하게 꾸몄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준비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날 하늘하늘한 원피스를 입고 처음 등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히트곡인 셀러브리티를 부르면서 등장을 했습니다. 객석에 자리한 팬들이 공식 응원봉의 다채로운 불빛과 뜨거운 함성으로 반겼습니다. 이후 비밀의 화원, 삐삐, 블루밍, 반편지, 마음 등 친숙한 히트곡들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요. 또 팬들이 그동안 가장 보고 듣고 싶어 했던 곡을 새롭게 재해석해서 현장을 뜨겁게 달구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한 번도 선보인 적 없던 곡인데요. 하바나의 무대를 처음으로 공개해서 굉장히 분위기를 뜨겁게 했고요. 팬들과 소통하는 토크 시간을 가지면서 발군의 토크 진행 실력을 보여준 것 외에도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로버, 캔디 등의 커버 댄스도 다채롭게 또 보여줬습니다. 이 캔디 영상 같은 경우에 저도 SNS에서 접했는데요. 네. 굉장히 파워풀한 퍼포먼스더라고요. 아니 아이유 씨가 워낙 팬들과 소통을 적극적으로 잘하기로 유명한 또 아티스트잖아요. 데뷔 15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서 팬들을 향한 어떤 그 소감도 남달랐을 것 같아요. 네, 아이유 씨는 이제 엔딩곡에서 이제 소감을 전했는데요. 예. 이런 잊지 못할 순간을 만들어줘서 고맙다라는 인사를 전했고요. 예. 또 이제 앞으로의 15년에 또 15년 후에 만나자라는 인사를 하면서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팬 콘서트 직후에 아이유 씨는 태어나길 잘했다라면서 짧고도 강렬한 소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아이유 씨는 공연 당일 굿즈가 담긴 역조공으로 현장을 찾은 팬들에게 깜짝 선물을 전했고요. 와. 공연 이틀 동안 다른 곡을 성공하고 이제 180분 가까운 시간 동안 꽉 채운 팬 서비스로 화답을 했습니다. 아이유 씨와 팬들의 사랑이 하나가 되는 진정한 축제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이유 씨 하면 어디 해외에 갔다 올 때도 꼭 그렇게 팬들 주려고 초콜릿, 사탕, 선물을 그렇게 사오기로 유명한데 이렇게 콘서트에 온 많은 팬들을 위해서도 역조공, 선물을 또 준비를 했네요. 또 아이유 씨 하면은 자신과 팬의 이름으로 이렇게 함께 기부를 많이 하는 걸로도 유명하잖아요. 이번 콘서트에 앞서 이 데뷔 15주년을 기념해서 또 기부를 했대요. 네, 아이유 씨는 연예계의 대표적인 선행의 아이콘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 18일이죠. 데뷔 기념일에 맞춰서 이제 아이유 씨와 팬클럽 유에나가 합쳐진 아이유에나라는 이름으로 이제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아산병원, 한국아동복지협회,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에 총 3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아이유 씨가 이번에 건넨 기부금은 경제적으로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소년 및 여성암 투병 환자들, 전국 아동복지시설 중 태풍 수해로 피해를 입은 곳 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발달센터 리모델링 등 더 나은 치료 환경 조성 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팬 콘서트를 성공리에 마친 아이유 씨는 지금 박보검 씨와 함께하는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촬영에 한창이거든요. 네, 데뷔 15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의 또 15년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아이유 씨 데뷔 30주년, 40주년 맞을 때까지 좋은 음악, 좋은 연기 보여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걸 왜 해요? 해야 되면 하는 거야, 우린. 제자리로 돌려놓고 와. 아빠로 돌아온 송중기. 와, 배우 송중기 씨가 이제는 한 아이의 아빠가 되어서 또 한국으로 돌아왔네요. 네, 송중기 씨는 지금 현재 아내 KT 씨와 아들과 함께 이제 이탈리아 로마에서 지내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날 영화 화란을 위해서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반려견 날라와 함께 했는데요. 송중기 씨는 최근 언론 시사에 이제 결혼에 이어서 등남까지 개인사로 큰 축하를 받은 것에 대해 정말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줬는데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생겨서 기쁘다라면서 많이 축하해준 만큼 아기가 건강하게 잘 크고 있다. 첫 아기라서 아기가 이렇게 크는 줄 빨리 크는 줄 몰랐다라고 전해서 웃음을 자아냈는데요. 아기의 이름은 영어 이름 그리고 한국 이름 다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자들한테 공개를 했는데 언론 공개는 조금 꺼려해서 지켜줘야죠. 비밀로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영화 화란 홍보를 위해서 귀국을 했는데 결혼과 육아에 관한 질문들에 대해서도 송중기 씨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네, 지난 월요일에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이날 이제 결혼하면서부터의 이야기부터 이제 아들을 얻고 아빠가 된 이제 과정까지 모든 과정들에서 털어놨습니다. 네. 송중기 씨는 먼저 아내가 지금은 배우 활동을 안 하는데 칸 영화제나 베를린 영화제에 나보다 훨씬 먼저 갔다 온 친구다. 항상 들뜨지 말라라고 하더라라고 전했고요. 네. 아빠가 된 후 달라진 마음가짐에 대해선 이제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 막 이제 3개월이 지난 시기라서 뭔가 크게 달라졌다기보다는 새로운 마음가짐이 생겼다는 게 맞을 것 같다라면서 아기를 보고 있으면 착하게 잘 살아야겠다, 뭐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든다라고 전해서 웃음을 불렀습니다. 또 송중기 씨는 이제 아내 KT 씨와 이제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설이 많이 돌았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그때 당시 분노했던 게 맞다라고 밝혔고요. 많은 분이 와이프에 대해서 소설을 쓰고 있더라라고 지적을 하면서 한 여성을 놓고 무책임한 이야기들을 쏟아지니 이제 솔직하게 상처를 많이 받았다. 나도 그런데 와이프는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싶더라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성숙한 자신의 반응과 달리 성숙하게 대하는 이제 아내를 보고 반성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꿀이 뚝뚝 떨어지는 송중기 씨의 모습이 부러움을 자아냈습니다. 네.
이 송중기 씨 또 영화 홍보로도 굉장히 바쁠 텐데 그 와중에 결혼식 사회도 봤다고 해요. 누구 결혼식이길래 송중기 씨가 사회를 봅니까? 그러니까 홍보 업무로도 너무 바빴을 예, 텐데 또 이제 결혼식 사회로 나섰습니다. 네. 사회자로. 네, 지난 24일에 기상캐스터 출신 배우죠. 안혜경 씨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이날 결혼식 사회자로 나섰습니다. 안혜경 씨의 반쪽이 바로 송중기 씨 주연의 드라마 빈센조의 송여운 촬영 감독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드라마가 끝난 지 2년이 지났지만 변함없는 우정을 자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초에 안혜경 씨는 송중기 씨가 연극 독의 마지막 공연을 보러 왔다고 친분을 자랑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영화 화라는 송중기 씨가 노 개런티로 출연을 해서 화제를 얻고 있는데 곧 개봉을 앞두고 있죠. 네, 앞서서 제76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분에 이제 공식 초청이 돼서 이제 첫 선을 보였었는데요. 국내에서는 10월 11일 날 개봉을 할 예정입니다. 화라는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소년 영규가 조직의 중간 보스 치건을 만나서 위태로운 세계에 함께하게 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린 누아르 드라마 장르의 영화인데요. 송중기 씨 필모그래피 사상 가장 남성적인 그런 모습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송중기 씨는 정말 너무나 욕심이 있었다라고 밝히면서 주인공, 분량 이런 거 전혀 상관없었고 개런티도 안 받았는데 그런 걸 따지겠냐라는 농담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배우로서 정말 잘 표현해보고 싶은 욕망이 정말 큰 작품이었다라고 전하면서 본업의 진심인 마음을 새삼 확인시켰습니다. 네, 영화 화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난 무의징역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무슨 일이야? 뭐라고? 내가 죽이진 않았고 옮겼어. 누군데? 처음 보는 사람. 죽었어. 니 때문에 죽었나? 아니, 살해를 당한 거지. 누구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나랑 아무런 관련이 없지. 나는 애초에 라는 사람을 몰랐었고 오늘 처음 알았지. 어제 처음 알았지.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피해자를 흉기로 110회 넘게 찌르는 잔혹함을 보였다. 네가 죽었어? 아니. 혼자 죽었어? 아니. 살해되는 걸 봤어? 응. 누가 죽였는데? 모르는 사람. 남자애 여자. 마지막 키워드, 살인마 정유정의 목소리 악인 취재기 공개 임박. 자, 20대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유정의 실제 통화 음성이 담긴 영상을 방금 보셨습니다. 이게 곧 공개될 다큐멘터리의 일부라고요. 네, JTBC 뉴스룸 탐사보도 취재진이 만든 이제 악인의 실체를 파헤치는 다큐멘터리 악인 취재기가 이제 웨이브를 통해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악인 취재기. 네, 악인 취재기죠. 네, 29일부터 매주 금요일 공개되는 악인 취재기는 온갖 의혹으로 이제 악취나는 사건 현장에서 어둠 속에 가려져 있던 악인들의 실체를 추적합니다. 매주 탐사보도 기자들이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새로운 팩트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중심으로 악인들의 잔혹한 민낯이 드러날 예정인데요. 가장 처음 등장하는 악인은 과의 앱으로 유인한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토막살인한 정유정입니다. 정유정 편에선 그동안 한 번도 알려지지 않았던 정유정의 범행 전후 목소리가 생생하게 공개됩니다. 정유정이 체포된 직후 이송되는 호송차에서 자신의 아버지와 통화한 녹취 파일이 대표적인데요. 앳돼 보이는 외모와 달리 태어난 거짓말로 자신의 범죄를 부정하는 정유정의 목소리는 듣는 사람들을 오싹하고 섬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잠깐 듣기도 했지만 너무 끔찍한 일을 벌여놓고서는 아무렇지 않게 정말 덤덤하게 이야기하는 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정말 충격적인 영상이나 음성이 많이 담겼다고 들었어요. 네, 이게 이제 정유정 씨의 목소리가 담긴 그 티저 영상이 웨이브와 이제 JT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토막살인의 현장을 침착하게 알려주는 정유정의 목소리는 듣는 사람들을 소름 끼치게 할 정도였는데요. 웨이브에서 단독 방영될 정유정 편에서는 이 사건의 트리거로 불리는 범행 3일 전 살인을 예고하는 듯한 정유정의 목소리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악인 취재기는 정유정 사건 외에도 성착취를 하는 사이비 교주와 두 얼굴의 키다리 목사, 필리핀 교도소의 마약왕 등 강력 사건과 이에 얽힌 추악한 실체를 추적하는 리얼한 취재 과정을 차례로 다룰 예정입니다. 네, 악인 취재기, 줄여서 악취라고 줄여서 불러서 악취나는 범죄 현장을 심층적으로 파고든 그 다큐멘터리군요. 이것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생한 연예계 소식 황소영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깜짝 퀴즈 정답은요. 1번 가격 표시제였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분들이 당첨되셨을까요?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경초님 그리고 강명진님 두 분 축하드리고요. 예. 저희 상클 공식 이메일로 선물 받으실 주소 남겨주세요.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고속도로 고향 가는 귀성길은 추석 전날인 내일 오전에, 그리고 돌아오는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29일 금요일 오후에 정체가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운전하실 때 꼭 주의하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통행료 면제 정보도 저희가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내일부터 10월 1일까지, 그러니까 총 4일 동안 면제가 되는 게 맞고요. 네. 임시공휴일인 10월 2일 그리고 개천절인 10월 3일에는 정상적으로 요금을 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추석 연휴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연휴 끝나고 10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